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정보공개법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OX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국가안보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4조 3항에서 그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보공개법 4조 2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A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을에게 성적 통지가 성적 통지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사안도 이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 맞다 라는 겁니다. 자, 4번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이제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있잖아요. 국민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지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OX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게 이제 주술사라죠. 대한민국의 주소지를 이제 두고 있거나 학술 연구를 영국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내 이제 사무소를 이제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따로 이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립초등학교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 즉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이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립초등학교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이제 사립대학교를 이제 둘 수 있다. 그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대학교가 이제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결과적으로 나라 돈 쓰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쭉 넘어갑니다. 542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을 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감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이 뭐 공익을 위한 거나 뭐 이런 경우 한해서 이제 감면이 가능하지,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공개 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교부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래 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할 때 외부 전문가 위촉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이제 하는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3분의 1로 이제 줄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번.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지는 이제 의무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밑에 OX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지는 이제 의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X가 된다라는 겁니다. 943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정보 공개 원칙이라는 것은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정보공개법 이제 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 OX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라는 거. 이미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청구를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해서 비공개 결정이 되는데 계속 이제 고집 부리면서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 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때는 이를 이제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통지는 당연히 해야 되죠. 공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청구인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또는 공개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제 정보 공개를 이제 거부할 때 정보공개법 몇 조, 9조 1항의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X가 되고요. 5번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불복구제 절차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5번 정보공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은 주술사, 대한민국의 이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학술, 교육, 연구를 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3번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처분청 찾아가지고 따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다시 OX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었을 경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4번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때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을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4번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A가 정보 주체인 을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을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A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을에게 통지는 해야 됩니다. 을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고, 그리고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의견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A는 을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47번도 패스, 948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되고, 한국증권원협회는 특수법인이긴 하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특수법인은 아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여기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과 10일을 합쳐서 20일이 지나도록 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해지죠. 자, 답이 3번이었고요. 949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적용과 관련해서 옳은 것 찾으라 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죠. 이거는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게 되면 정보공개법 5조라는 법률에서 보호해주는 이익을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 없이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청의 정보공개 심의가 아니라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외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4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질상 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X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 취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952번 패스. 95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자, 공개 대상 청구가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이걸 이유로 이제 비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1번에서 이제 답이 나왔네요. 2번,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법률 또는 이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근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것은 그냥 법률로부터 이제 뭔가 위임을 받았는데 교육공무원 승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을 했었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어떤 비공개 대상을 이제 지정하라고 위임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일단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공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공개가 됐다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다 하게 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목적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목적인데, 공공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게 되면 설령 공공기관이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즉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액이 없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OX 볼게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재량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반드시 비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이 재량껏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 그리고 이제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까지는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부령은 비공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령은 빠져야 된다. 자, 954번 볼게요.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장하겠죠. 더 이상 문서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공공기관이 하니까요. 그러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공공기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라도 공개됐을 경우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다 하게 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이제 습득을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정보공개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개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이 소송을 이어갈 수 없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이 비공개가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똑같은 정보를 공개를 이제 청구했을 때 그러면 이제 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이익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를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공개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정보 공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공개를 했다 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한 이제 거부 처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955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제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개별적인 이제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청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 청문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인물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 모두에게 정보공개법 5조라는 법률에서 보호해주는 이익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의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소송을 이겨봤자 어차피 공공기관이 내가 신청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답이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 권리를 실현한다라는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956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보공개법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 법무부령인 검찰보전사무규칙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불기소 결정, 죄송합니다. 불기소 결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누가 열람 등사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분명히 비공개 대상 정보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했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위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처분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이걸 뭐라 보냐면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자, 근데 행정규칙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1조 1항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은 이제 법규 명령에 이제 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인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이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 하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58번인데 넘어가 95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어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보공개법 5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이 된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법원의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비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4번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 호에 해당되는 이 비공개 사유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61번 패스, 96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청구 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일부 거부 처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이제 교부하게 됐다. 이 경우에도 소유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 또는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왠지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것 같죠. 자, 근데 공무원이나 공모를 위탁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 같은 경우는 다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964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다 하게 되면 일부 거부 처분이 맞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률에 의한 이제 명령에는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만을 의미한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3번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 이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개인의 내밀한 내용들이 알려지고 함으로 해서 이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험성 있는 정보에 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렸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됐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67번도 패스, 968번도 패스가 되고 96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려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에 대외적 공표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리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한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맞는 말이고, 2번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문서화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가 그 정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엑셀로 파일로 정리해달라.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정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2번도 같은 말이고,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대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상으로 표현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 관할 법률 고청에 위임하라 되는데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거지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을 결과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97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이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게 되면 이 공공기관은 이제 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량권이 결국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대학 수학능 시험 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제 맞는 말입니다. 답이 이제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